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동력 전달 장치 기아 공차, 이제 저번 영상에 이제 기존에 시중에 잘못되어 있는 기아 공차의 형태, 지금 앞에 작성되어 있는 이 형태죠. 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 교재라든가 학원에서 많이 강의하는 형태의 이제 기아 공차죠. 오늘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기아 공차 넣는 그 강의하는 영상 다른 데서 한 거를 좀 봤는데, 와, 여전히 엉터리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네요. 뭐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볼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설계적 입장 또는 기구적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자 입장, 그리고 측정 작업자 입장,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이전에 V벨트 풀릴 때는 이제 측정 작업자 관점하고 기구적, 즉 설계자 관점하고 동일하다 해서 한 번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가공은 따로 해야 되는 게 가공 시퀀스 자체를 나열을 해야 되니까 가공은 따로 했고, 근데 요 슈퍼기어도 어차피 설계적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측정자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설계자 입장이랑 측정 작업자 입장은 요번 영상 하나로 끝나는 거죠. 제가 거의 채택하는 거는 이제 측정 작업자 위주의 이제 기아공차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게 시중에 돌고 있는 일반적인 답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단지 거기에 틀린 부분만을 고치면 그게 바로 설계적 입장 그리고 측정 작업자 입장의 기아공차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중에 돌고 있는 건 이제 측정 작업자 입장보다는 설계자 입장에 가까운 기아공차의 형태가 돌고 있어요. 시중에 돌고 있는 거. 기구적인 입장이죠. 시스템적인 입장으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뭐 복사해가지고 기존에 잘못된 거 얘를 복사를 하고 이걸 수정을 하면 돼요. 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위에다 붙일까? 위에다가 쟤를 붙일게요. 왜냐면 저는 이걸 답으로 택할 테니까. 요걸 그대로 일단 위로 올리죠. 데이터만 기입돼 있으니까. 고스란히 위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올려놓고 요거는 잘못된 거니까 잘못됐다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라인 여기서 이렇게 요건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온 이 형태는 잘못됐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고치면 돼요. 이제 고쳐야 될 거는 이제 이 부분과 이제 이 부분, 요 두 개고, 데이터문 잘 맞다고 했죠. 데이터문 당연히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 요 기어가 처음에 위치, 포지셔닝을 하는 게 저 이제 뚫려있는 12파이 구멍 이 축에 껴지면서 포지셔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첫 번째 데이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측면과 요건데 일단은 이제 요거를 수정을 하려면 첫 번째로 잘못된 게 뭐다? 요게 흔들림인데, 흔들림이 지금 요 치수선이 딱 일치하게 이렇게 작성되면은 이럴 수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림은 항상 뭐에 대한? 표면에 대한. 유도형체가 아니라 표면에 대한 얘기예요. 이 중심이 흔들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표면에 의해서 어떤 진동 또는 흔들림이 발생을 했다. 표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수선과 어긋나야 돼요. 그래서 옮겨주죠, 좀. 5mm 정도 옮겨볼까요? 5mm? 요 두 개가 싸울 줄 알았는데 당연히 5mm 옮겼는데 안 싸우네요. 이렇게 하고 5mm가 좀 과하다 싶으면은 제가 좀 5mm 옮겼지만은 요건 좀 요게 두 개가 너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살짝 뺄까요? 한 3mm 정도 빼서 한 2mm만 틀어버리죠. 이렇게. 뭐 어찌 됐든 이 두 개는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일직선을 타시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원주 흔들림, 원주 흔들림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값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이게 80파이를 기준치수로 해서, 여기 기준치수로 해서 이제 50에서 80이니까 요거고 IT 5급을 써야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절대 저렇지 않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걸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 원통 표면에 대한 흔들림이 아니고
이 치형에 대한 흔들림이다. 그러니까 스퍼기어에서 뭐예요? 요 인볼루트 부에 대한 흔들림을 얘기를 한다. 기구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다. 왜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 위에가 하는 일이 대체 뭐가 있는데 흔들림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 원통 표면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 흔들림이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1화로 이제 어떤 직원분하고 기업 가공해온 업체 분하고 제가 싸운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체 뭘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아예 없진 않아요. 문제는 그 기준을 우리가 시험 때 못 봐. 왜냐면 시험 때는 우리가 KS 규격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 놓은 거기로 갔는데 그래서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원래 이 80파이의 IT 5급으로 이걸 선정하는 게 옳은 행위는 아니지만 뭐 저랬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라고 해서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끼어 맞춤 공차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선정하기 상당히 애매하니 그냥 80파이의 IT 5급을 써라 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요 목표 작성을 할 때 이거 작성하잖아. KSB ISO 1328-1의 4급. 그렇죠? 4급이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KS 규격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정밀도가 KSB 1405 5급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보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요 KSB 1405가 폐지됐어요. 얘는 폐지돼가지고 지금 열람이 안 돼요. 폐지되고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얘랑 통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요걸 봐야 돼요. 요걸 봐야 되고 이 이제 KSB ISO 1328-1에 가면 이제 기어의 정밀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KSB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KSB 정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저 이제 흔들림 값을 참조하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부속서 D에 나옵니다. D에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빨 모양이 있으면서 이빨 형상, 요 인볼루트 부 형상이죠. 형상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 뭐 어떤 값을 어떻게 보고 어떤 값을 어떻게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제가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편차가 발생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단일 피치 오차가 나오고 인접 피치 오차가 나오고 누적 피치 오차가 나오고 법선 피치 오차가 나오고 치형 오차가 나옵니다. 네, 치형 오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치홈 흔들림이라는 게 나와요. 흔들림이라는 표현은 여기 하나 나옵니다. 치홈 흔들림. 일단은 얘는 이제 형상이 벗어난 거에 대한 이제 오차들을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오차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치홈 흔들림은 이제 결국 이 오차가 있는 저 치홈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흔들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리가 벌어진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거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막 설명 써 있는데, 그걸 제가 간단하게 도시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어 이빨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가 요 하나의 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홈에다가 이제 저기 써 있는 말대로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제가 굳이 읽지 않을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거는 좀 표시를 그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는 XL XL PER 퍼펜디큘러로 얘랑 직교가 되게 여기도 PER 자, 얘랑 직교가 되게 예. 이게 압력각을 맞춰서 이제 선을 그린 거예요. 압력각의 직각이 되게 선을 그린 거고 여기 이제 중심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서클 여기 중심에서 자 여기에 딱 닿게 이렇게 되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압력각이 안 맞았나? 압력각이 여기서 지금 요각에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20도를 안 돌렸네. 아직 20도를 죄송해요. 20도를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각도가 20도 돌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20. 이렇게 돌아야 되고. 여기서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 요걸 안 돌렸어요. 요래 놓고 서클에서 땅 찍어주면, 그쵸? 요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 없이 정확하게 접하는 원이 나옵니다. 이때 반지름이 얼마냐? 자, 요렇게. 무한소수로 나오죠, 대략적으로. 무한소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게이지 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나와요. 이게 구슬로 해도 되고, 이 직경을 가진 구슬로 해도 되고, 핀 형태로 해서 해도 되고, 예. 그리고 또는, 접촉편, 핀 등의 접촉편, 이렇게 딱, 여기다 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이거예요. 이 접점, 인벌유튜브에 압력각에 맞춰가지고 딱 정확하게 피치원 쪽에, 피치원 쪽에 정확하게 딱 닿을 수 있는 이런 시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의 정밀도 등급은 제로 등급이죠. 가장 정밀한 거. 그걸 이거 만들고, 이제 요거 가지고 뭘 측정하냐면, 요 중심에서, 요 중심까지 요 반지름. 그럼 요 인벌유튜브가 약간 이제 잘못 생성되면은, 얘가 이제 밀려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밀려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밀링에 더 눌려가지고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딱 접속하고 인벌유튜브의 형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때의 반지름의 차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하면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어레이로 하는 게 낫겠네요. P 원형으로 배열 중심점 지정하고 개수는 2개, 그 다음 180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2개를 낀 다음에 요 볼에 이쪽과 이쪽을 대요. 이쪽을 재요. 그래서 전체 지름, 이 지름을 재요. 이 지름에서 뭘 빼면 돼요? 이 구슬 하나에 이거 하나의 지름을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중심과 중심거리가 나오고, 그거를 나누기 2를 하면 반지름이 나와요. 그렇게 측정된 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얘의 반지름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보는 게 이 치옴 흔들림이에요. 치옴 흔들림. 근데 지금 이빨이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홀수가 되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꺾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를 재면 지름이 안 나오죠. 대신 뭐가 나오느냐? 호의 현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삼각함수 써가지고 반지름을 또 잴 수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요. 측정을.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게 치옴 흔들림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가 런아웃 측정 장비, 그러니까 기어의 흔들림 측정 장비의 원리를 설명을 했어요. 한쪽에 마스터 기어를 끼우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기어를 끼워서 2개를 회전시키고, 얘가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절대적이니까 얘가 치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형이 이제 밀려나겠죠. 예. 자기 형상이 잘못된 것 때문에 밀려나는 거를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흔들림이라는 건 이 치옴 흔들림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 물론 이제 측정 방식이 약간 아까 볼 끼는 거랑 약간 다르다 보니까 런아웃 측정 장비에서 거기에 이제 약간의 연산이라든가 추가적인 것들이 더 필요할 수는 있어요. 예. 필요할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뭘 기준으로 삼느냐? 치옴 흔들림을 기준으로 그 값을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기하공차를 기입을 하려면 이 치옴 흔들림 값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케이스 규격에 정의가 돼 있어요. 일단 등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0급이냐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총 9개 등급이 있습니다. 0급부터 8급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산환경 기여도 기능사 시험 문제 작성을 했을 때 4급이라고 표기된 건 뭐냐? 이 0에서부터 8급까지 중에 가장 중간이에요. 미들. 정중앙이죠. 왜? 9개니까. 9개니까 4급이면 정중앙이죠. 그렇죠? 왜냐면 앞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뒤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요. 딱 4개 빼고, 가운데 중앙. 그래서 4급을 써놓은 거예요.
얘가 미들급이니까. 왜냐면 전산학연 기여도 기능사에서는 이 기여를 몇 급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의 판단 기준 자체가 존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급이다. 그러면 이제 4급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와요. 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죠. 단일 피치 오차, 인접 피치 오차, 누적 피치 오차, 버스 피치 오차, 취형 오차 다 값들이 정해져 있어요. 급별로. 단순히 급별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얘가 부표 왜 확대가 안 되지? 얘가 부표 1이 아니에요. 부표 4예요. 요 앞에 더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면 모듈 값 때문에. 모듈 값이 1.6에서 2.5만 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샘플링 해놓은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듈이 얼마예요? 2죠. 2면 1.6에서 2.5. 이 사이에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샘플링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0급이고 1급이고 2급이고 우린 뭐? 4급. 4급이니까 요거 봐야 되는 거죠. 요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 피치원의 지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또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피치원의 지름은 76이니까, 그쵸? 76이면 50초가 110. 여기죠. 그러면은 4급에서 요거에서, 그쵸? 그럼 이제 요 칸에서 봐야겠네요. 요 칸에서 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다? 치형 오차. 아, 치형 오차는 치홈 흔들림. 죄송해요. 치홈 흔들림. 그럼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값은 뭐다? 이거다. 46. 그럼 이제 이게 무슨 값이냐? 46mm냐? 아니죠. 네, 그럴 리가 없겠죠. 네, 뭐다? 단위가 미크론. 죄송해요. 미크론이라고 또 할 뻔했네요. 제가 습관이 됐다 그랬죠. 미크론이 아니라 마이크로미터. 네, 46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밀리미터 단위로 하면 어떻게 돼요? 0.046. 이 나옵니다. 이 값이 흔들림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치홈 흔들림 값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인볼루티브 형상에 의한 밀려나는 값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값은 뭐다? 0.046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이 표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으니까 어떡한다? 그냥 지름값 가지고 IT 공차 가지고 그냥 무마 한다. 그 나온 결과를 보면은 얘보다 작잖아요. 그쵸? 얘보다 작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IT5급 써가지고, 80파이 IT5급 써가지고, 그거 보면은 값이 얼마였어요? 이제 0.013이었어요. 저값보다 작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저거는 이게 0.013이 아니라 이제 0.046이 나와야 된다. 그쵸? 근데 이 0.046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다. 왜? 저걸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쵸? 아이고, 한글이 늦었네요. 이 표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 표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수정을 했어요. 네, 잘못된 거. 이거 0.046으로 안 하고 그냥 아까 나왔던 0.014 그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건 제가 이미 찾은 거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거지. 이 표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표를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못 외워요. 그것도 모듈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그리고 피치원 지름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물론 이제 여기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중에 이거는 안 외워도 되겠지, 우리는. 이건 안 외워도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요 흔들림만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측정 작업자, 이 기어가 제대로 제작이 됐는지 검사하는 검사자는 이거 다 보는 게 좋아요. 6가지 항목. 그래서 이 6가지 항목은 실제 측정 작업자는 꼭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얘기했죠. 기어의 측면이 도대체 뭔 상관이냐.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축과 접하는 여기다. 여기가 이 중심 축과 얼마나 직각을 이루는가는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하는 게 이 값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80파이에 대해서 값을 산출하잖아요. 일단 끼워 맞춤하고 어떤 연관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80파이 가지고 하느냐? 그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26파이 가지고 해야 돼요. 반지름 13 가지고 하는 게 맞죠. 26파이. 지름으로 하면 26파이 가지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왜냐면 이 부분의 직각은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V벨트 풀릴 때도 이제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부분만 기입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특수가공 표시. 여기 기입 안 돼 있네? 여기 직각. 이거 V벨트 풀릴 때 제가 요거 빼먹었나 보네요. 요것도 같은 개념인데, 요거 기입하면서 같이 할게요. 이게 측면에, 솔직히 말하면 제 개념은 저게 일반공처에 상관없다라는 게 제 개념이에요. 그때 아마 그래서 뺐을 거예요. 일반공처나. 상관없어. 빼도 된다. 라는 건데, 기어 쪽은 조금 애매한 게, 저길 빼기가 애매한 게, KS 규격이 나와 있는 형태가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 평행도가. 여기 흔들림 들어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랑 똑같이 맞춘다 그러면은 빼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6파이에다 기입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수 가공선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라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을 하고 무브 얘를 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띄는 거는 이제 1mm에서 2mm 정도. 이거 선 굵기를 0.5를 할 거니까 1mm를 띄면 0.5, 0.5 살짝 뜨기는 뜰 텐데 좀 애매하네요. 일단 1mm 1mm 너무한가? 1.5mm 띄울까? 띄우는 건 살짝만 띄우세요. 선 굵기를 고려해서 1.5mm를 띄우세요. 그래서 사이 공간이 1mm 정도는 나오게 최소한.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요게 겹치잖아요. 치수 보조선이 표면 거칠기 표시가 겹치니까 이럴 때는 이거 전체를 벌려줘야겠네요. 요거를 한 5mm만 뺄게요. 끝이 물렸구나. 5mm만 바깥으로 빼고 얘도 5mm 물릴게요. 5mm를 바깥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굵은 선으로 특수가공이니까 굵은 선으로 표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형태로 특수가공선은 중심선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요 끝에 이렇게 딱 이어 있으면은 치수 보조선으로 이어 있으면은 안 좋기 때문에 LEN D-1mm 정도 살짝 띄워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특수가공선 만들고 얘 선 굵기가 굵어야 돼요. 가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색상만 외형선 색상인 녹색으로 바꿔줄게요. 도면층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이거에 굵은 선에 이제 1.3선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도면층이.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도 이렇게 제어해요.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는 이렇게 제어 안 하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걸 멀티라인으로 작성을 해요. 멀티라인 작성하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아니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기입을 해야겠죠. 기입하기 위해서 이제 LEAD 리더 해서 여기는 근처점으로 NEA 근처점으로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이렇게 뺄 거예요. 이렇게 빼고 탁 클릭을 하고 여기 찍었죠. 이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에 옵션에서 엔터 하면 여기서 공차 T를 해주고 자 여기다가는 직각도를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보려는 건 축에 대한 직각이에요. 원래는 직각도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흔들림을 넣는데 얘는 측면이 무슨 가공이다? 무조건 선반 가공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저게 넓고 평평하니까 밀림 가공할 수도 있어요라고 하지만 제가 기어의 측면을 기어가 넓고 평평하다고 해서 저기를 밀링으로 치는 꼴을 못 봤어요. 무조건 선반 가공.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으로 할 때는 요 원주 흔들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는 흔들림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값을 넣어야 되는데 값을 이제 얼마로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로 할 거냐. 근데
끼워 맞춤으로 엮어요. 요 전체 폭을 가지고 끼워 맞춤으로 엮는데 저 폭하고 끼워 맞춤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끼워 맞춤으로 엮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IT에서 몇 급을 쓰겠다가 끼워 맞춤하고 엮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부분의 공차에 관련된 치수가 그 이전에 끼워 맞춤하고 엮여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어의 좌우 폭에 우리가 끼워 맞춤 공차라는 게 존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끼워 맞춤 공차를 참고를 하는 거지? 우리가 끼워 맞춤 저 IT 공차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늘상 얘기를 했지만 뭐 때문에 본다고 그랬어요? 끼워 맞춤 공차 값과 같으면 그건 일반 공차예요. 평상 공차에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값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 IT 공차를 참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끼워 맞춤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왜 IT 5급이야?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12에 H7이잖아요. H7이 이 구멍에다가 우리가 기아 공차를 줘. 근데 IT 5급을 써야 돼? 아니잖아. 여긴 7급이니까 IT 6급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마치 무조건 IT 5급을 써야 되라는 건데 기아 공차의 저 값을 선정할 때 무조건 IT 공차표를 봐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 공차보다 낮은 값을 결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아 공차의 일반 공차보다 낮은 값. 그럼 결국 이 좌우 폭인데, 물론 이제 폭에 따른 이제 일반 공차 값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공차 가공값을 볼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되는데, KS 규격에서 그거 제공 안 하고 있죠. 시험 때 보는 KS 규격에서. 공단 규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면 그 일반 공차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설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설계자들이 가공의 일반 공차를 표를 찾아보질 않아요. 왜냐면 설계자들은 어차피 그 가공의 일반 공차의 가장 낮은 값이 얼마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보다 작으면 무조건 작을 거 아니야.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자들은 어떻게 본다? 굳이 공차표를 찾아보지 않고 케이스 교에 있는 공차표를 찾아보지 않고 가공의 일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0.1이야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좌우 폭에 대한 값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반반 나눠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되죠. 그럼 전체 공차역은 얼마가 돼요? 0.5가 아니라 0.05가 되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그의 절반을 나누는 거니까 0.05. 죄송해요. 예, 0.05가 되죠.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우리 기아 공차에 있는 공차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공차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쪽 한쪽 면에 일반 공차로서의 기아 공차는 얼마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0.1 값이 돼요. 0.1 값. 왜냐면 플러스 0.05랑 마이너스 0.05가 합해지는 거죠. 전체 폭이. 예, 그러면은 절대값으로 합해지게 되니까 값이 0.1이 돼요. 그럼 요 한쪽 면에 우리가 기공차, 일반 공차를 줄 수 있는 게 0.1이다. 그러면 0.1보다 값이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0.1보다 작으면 되니까 나는 그냥 0.09를 할래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틀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에 그냥 0.09예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공차급보다 작잖아. 그걸 얼마만큼 작게 할 거냐는 내가 정밀도 등급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값이 0.1이다. 전체 공차폭이 일반 공차가 0.1이다. 그러면 그 반을 딱 잘라요. 그래서 0.05다. 이렇게. 절반을 쳐요. 네, 그래서 0.05. 자, 그 다음에 데이터문, 여기 H 쓰고 있었죠? 축이 H였으니까 H. 이렇게 붙는 거죠. 얘하고 싸우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얘는 옮겨줘야지 뭐. 만약에 얘 이렇게 옮겨주는 게 싫으면 이래도 돼요. 얘 옮겨주는 게 싫으면 밑에 공간이 있잖아. 얘 옮겨야 돼. 그러면 이래도 되거든요. L이 AD 해서 여기서 NEA.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하니까 공간을 너무 차지하니까 이렇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바깥까지 오고 중간에서 한번 탕 찍고 뻗고 내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엔터
자, 그 다음에 주석의 문자 첫 번째 행 옵션 엔터 여기서 공차 T 하고 기호는 오는 들림. 공차 값은 0.05. 그 다음에 데이텀은 H. 이렇게 하면 쟤하고 안 싸우겠지.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공간을 훨씬 늘 차지하죠. 이렇게 해주고 이게 반대면도 똑같이 있어요. 반대면도 그러면 이제 밀어. 아, 얘 내가 너무 많이 뺐나? 누구? 잠깐만요. 뒤에라. 이거 길이가 2mm니까 여기 2mm 제가 돌출시키죠, 일상? 2.5mm를 꼈네? 1.5가 아니라? 그럼 애매하니까 이 안쪽으로 좀 드립시다. 일단 1mm 들이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1mm 들여서 이 상태로 만듭시다. 자, 그리고 요거 밀어. 반대쪽은 이거 밀어 안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형태가 치수기 입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LEAD 해가지고 근처점 NEA 근처점으로 해서 요 값을 피할 수 있도록 요 정도에서 찍어줄게. 여기 문자보다는 좀 더 튀어나오게 이렇게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엔터, 옵션에서 엔터, 공차 T 똑같은 값 오는 들림 0.05 그 다음에 H 확인.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안 들어가고 저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부분만의 직각도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려면 여기에 특수 가공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요걸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단순화시키냐면 여기 있는 치수 값을 5mm를 낮출게요. 아니, 치수가 이제 표면 거칠 기호를 5mm를 뺄게요. 5mm를 빼고 이거를 그냥 여기다 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모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꼭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 부분은 맞춰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다가 기형차를 붙여주면 측정자가 여기도 측정하고 여기도 다 측정할 거 아니야. 측정자가 굳이 불필요하게 요 바깥을 측정한다라는 건 단점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를 측정했을 때 여기를 측정하고 여기를 측정하고 어쨌든 전체 범위가 0.05를 벗어나지 않으면 오케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은 80파이를 고려를 할 것 같은데 80파이 고려하는 거는 상관없이 값은 0.05만 나오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이거 특수가공선 써가지고 하면 이렇게 힘들게 기입을 하게 되잖아. 이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붙여서 대충 12mm 정도 뺄게요. 빼고 엔터 자, 공차 T 기호는 오는 들림 여기서 0.05 하고 데이텀은 H야. 확인. 대신에 얘가 이렇게 딱 시선하게 일치하면 안 돼요. 보고 얘도 한 2mm만 다운시킬까요? 2mm. 그리고 반대쪽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는 미러로 할게요. 미러. 다행히 여기 안 겹쳤네요. 근데 얘가 뒤집어졌죠. 이거는 MI 미러 여기에 중간점에서 좌우로 수직 좌우로 해주면 돼요. 왜냐면 지금 좌우해서 뒤집힌 거기 때문에 좌우로 빼주시면 돼요. 자, 좌우로 해서 이거 왜 이래? 왜 버벅거리니? 다시 MI 중간점에서 좌우로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yes 원본 지우는 거죠. 원본 객체 지우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됐죠. 네.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은 요 특수가공선을 작성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깔끔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여기다 작성을 하면 돼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양쪽 다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의 이제 기준은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는 게. 왜냐면, 여기도 보면은 양쪽 면을 다 기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양쪽 면. 그러니까 이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샘플 형태랑 비슷한 형태를 가려면 결국은 이렇게 양쪽 면을 다 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의 이제 좀 차이점을 보면은, 강사님, 여기는 평행도입니다. 그러니까 평행도라는 건 왜 그러냐면은 전에도 한번 설명했겠지만은 요 데이터메, 요 중심축이 데이터이잖아요. 얘에 대해서 얘의 직각을 봤어요. 그러니까 축에 대해서 얘의 직각을 봤는데 얘도 축하고 직각이어야 되는데 축하고 직각인 애하고 평행이면 어차피 이 축하고 직각이다라는 개념으로 평행도를 본 거예요. 저는 저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니 어차피 이 축에 대한 직각을 보증할 거면 똑같이 오른들림을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값이 왜 달라요? 값이 왜 다르냐? 여기는 이 직경을 가지고 봤고요. 여기는 이 직경을 가지고 전체 직경을 가지고 본 거죠. 그럼 여기서는 왜 전체 직경을 가지고 안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얘랑 상황이 달라요. 얘는 중간에 안 볐죠. 중간에 빈 데가 없어요. 즉 이 면이 하나의 면이에요. 이럴 땐 하나로 와야 돼. 만약에 얘도 중간에 파인 데가 없다라고 하면 80파이 가지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전체가 하나니까. 그 면 자체가. 근데 지금 여기는 면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죠. 안쪽 면과 바깥쪽 면. 림의 면과 허브의 면. 분리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완전하게 여기에 대입되진 않는다.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이 케이스를 보여주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이 면은 한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직경만 가지고 볼 수가 없죠, 이 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경을 가지고 보는 거고 여기는 이 직경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공차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얘는 안쪽에 있는 직경이 똑같잖아요. 양쪽이. 만약에 직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근데 어차피 직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평행도를 안 쓰는 거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평행도를 쓰려면 이면이 데이터 B를 지정이 돼야 돼요. 이면이 지정이 돼야 돼요. 요걸 요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 위에다가 데이터를 붙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드느니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 뭐예요? 축에 대한 이면의 직각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기입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알려드린 거는 이제 이거죠. 1328 가면 이제 요런 것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찾는 이제 저 인볼루트브의 흔들림은 치홈 흔들림이다. 이거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끝났어야 했어요. 지금 대략 30분, 40분 정도 됐는데 끝났어야 했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을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사과를 드려야 돼요. 사과를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체적인 상황을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연찮게 전에 기어만 전문으로 가공하는 업체에 계신 분을 만났어요. 업체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계셨던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처음에 설계자로 들어오신 분은 아니고 가공 작업자로 들어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고 나오시고 가공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그 자격증도 없으세요. 국가 자격증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국가 자격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도 몰라요. 모르시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가공 작업자에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설계자로 전향을 하신 상태인데 자격증은 여전히 없어요. 국가 자격증은 없이. 근데 이분은 이제 오로지 경력을 통해서 얻어진 스킬을 가지고 이제 설계자로 전향을 하신 거죠. 그분하고 이제 우연찮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이제 아싸 기회다. 내가 이제 기어에 대한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물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제 제가 그분 만났을 때 기뻐했던 건 뭐냐면 왜 여기가 더 표면 거칠 기어가 짱이냐. 저는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죄송한데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냐. 기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전문 업체에서 일하신 분한테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올린 그 유튜브 영상들도 오랜 시간을 내 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분도 이제 다행 고맙게도 그 영상, 제 영상이 짧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좀 스킵 해가면서 봤어요. 좀 시간을 내서 꼼꼼히 봐주시더라고요. 꼼꼼히 봐주시고 딱 했는데, 그분이 제 영상을 이제 제 설명을 다 듣고 끝까지 딱 보고 나서는 좀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상당히 조심히 하세요. 저기 선생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일했던 업체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딱 처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저도 느꼈죠. 아, 내가 영상에서 설명한 것 중에 뭔가가 잘못된 게 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들에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냐. 그래서 더 곤란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했던 게, 제가 이제 경험담 얘기했잖아요. 이제 가공작업자하고 싸웠던 거. 그분한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그분한테 연락해서 사과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결국은 그때 당시 상황에서 제가 맞은 게 아니라 그분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공업체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 쪽팔리기는 해요. 쪽팔리고 뭐 민망하고 그런 건데 어쨌든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설명을 하고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시는데, 일단은 한 가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구적인 입장, 선생님은 기구 설계 전문가다 보니까 기구적인 입장에 대한 관점은 전부 다 맞다라고 이분이 얘기해요. 거기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 기구적인 관점에서는 인벌유튜브의 형상이 중요하지, 이 원통 표면, 여기 표면, 이 표면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기구적인 입장에서. 왜? 하는 일이 없다. 자기도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자기가 본인이 이제 KS 규격에 있는,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분도 이해 안 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답지 보면 다 이렇게 기어에다가 기어공차를 붙이잖아요. 그분이 기어 전문 업체에서 일했는데 자기네들한테 기어를 제작해달라고 의뢰하는 업체에서 기아공차를 붙이는 적은 없대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무에서 기어를 많이 다뤘지만 단 한 번도 기아공차를 기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실무 업체에서는 그걸 우리가 왜 기입해요? 왜 기입하고, 제가 그때 요거를 기입했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치홈 흔들림. 그거를 좀 그때 프로젝트 당시에 특수하게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별도로 기아공차를 기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걸 이렇게 기입하실 게 아니었다. 이걸 기입하지 마시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분쟁에 그 가공작업자하고 싸울 일이 없었다라. 그분이 하는 얘기는 KS 규격에 나와 있는 얘는 치홈 흔들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측면의 직각도를 요구하는 거는 맞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공차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기아공차의 일반 공차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정해진 값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아마 부속소를 보신 건 같다. 치홈 흔들림을 얘기하니까. 부속소를 보시는 거는 같은데 그 부속소에 참고사항이 하나 더 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그게 뭔지 알아요. 왜냐면 보고 넘어갔거든요, 제가. 그게 뭐냐면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뭘 얘기하냐면 가공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기구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제품 완성되기 전 단계잖아. 가공 작업자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알아야 될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은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이 부분은 선생님 말씀대로 가공 작업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케이스 규격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공 기준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원통 외경과 여기는 가공 기준면으로 삼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공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지 솔직히 말하면 기구 설계자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분도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선생님한테 저는 전산응용 기계지도 기능사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는데 그러면 그 시험은 상당히 애매한 게 설계자 입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냐 가공자 입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선생님 말씀은 측정자 입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냐 설계자 입장이라면 기억 잘 안 붙이는 게 맞다. 그냥 요목표만 작성하시면 된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가공 작업자라면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거고 측정 작업자라면 얘를 붙이지 않는다. 왜? 이거는 가공 단계에서 측정 작업자가 확인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측정 작업자는 뭐를 확인하느냐? 아까 6가지. 자기는 기어 전문 회사니까 최종 측정 작업자는 6가지 항목을 확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죠. 요거 6가지 항목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측정 작업자도 이거를 확인하지 않는데요. 얘하고 얘를.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다. 왜냐하면 저거는 가공 작업자가 가공 전에 가공 기준이 올바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게 기구적으로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공의 기준 자체가 틀어져 버리면 그 틀어진 기준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어 업체 기준, 기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 기준은 이 기어가 다른 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기보다 이 기어 자체가 하나의 완제품이다. 그리고 기어가 0등급에서 8등급까지 급수가 나눠져 있다는 건 이 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가공 기준이 그 급수에 맞는 적절한 수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너무도 당연하게 기구 설계자다 보니까 너무 기구적인 입장에 입각해서만 제품을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너무 기구적으로만 보는구나. 전혀 가공 작업자나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이해가 없었구나. 배려라기보다 그분도 일상에 그냥 기계 작업자는 이거 굳이 기입할 필요 없다 해요. 자기한테 자기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일을 발주할 때 이거 기입해서 주는 업체를 못 봤대요. 의뢰를 하는 게. 뭐만 얘기를 하느냐. 이 오목표에 있는 KSB ISO 1328에 몇 급을 해주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요목표 이거를 다 정의를 해준 거랑 같은 거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왜 그걸 도면에 따로 기입을 하느냐. 오히려 그걸 잘못 기입하기 때문에 가공자가 아닌 설계자가 멋대로 개입해서 그걸 기입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경험담에서 이거를 선생님은 뭐로 생각을 했다? 시험 흔들림으로 봤다. 근데 그 기어 작업자는 이걸 뭘로 봤다? 소재의 가공 기준, 외경으로 봤다. 그러면 이 표현 자체에서는 뭐가 맞다? 외경 기준으로 맞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분이 만약 연락이 되신다면 지금 연락해서 그분께 사과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게 제가 지금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고 그분하고 제가 개인적인 연락처를 나눴던 것도 아니고 회사 대 회사 거래로 이제 회사 대 회사로 연락해서 그냥 만난 것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말하면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사과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연락처가 다 끊겨가지고. 뭐 우연찮게라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정말 사죄드립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무식해서 그랬던 거고 정말 사과를 드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그럼 그분은 기어의 전문가인데 왜 저한테 그런 사실들을 설명을 안 해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제가 그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을 텐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떤 위치에 존재를 합니까? 선생님이 일을 준 거잖아요. 선생님이 뭐예요? 갑이잖아요. 갑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솔직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을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공 경력이 별로 안 되셨다며요. 그러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회사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 회사 자기가 거기서 성질을 내가지고 회사에 일을 끊기게 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도 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억지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회사에서 혼나고 말지 그랬던 거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갑질을 한 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전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럼 제가 도면에 잘못 표기를 했군요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케이스 표까지 보여주면서 근데 어찌됐든 뭐 정황이 어찌됐든 그때 제가 그분께 실수를 한 건 맞아요. 그것도 혹시라도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은 실제로 만나고 연락이 닿게 되면은 꼭 사과를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지나가는 영상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치읓 흔들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아니다. 치읓 흔들림은 솔직히 말하면 도면에다 이렇게 붙이는 걸 자기도 못 봤대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KS 규격에 있는 요 목표만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자기네들도 이걸 보고 한다는 KS 규격에서 저걸 보고 그래서 이 부분만 자기네들도 다 발췌해가지고 별도로 데이터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이 값이 이 KS 규격에 있는 값을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 노하우가 있대요. 그러면은 자기네 회사 노하우에 따라서 이 값들을 수정을 한대요. 노하우 표처럼. 그래서 자기네 회사마다 실제로 KS 규격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회사마다 저 그레이드에 따른 요 값들이 조금씩 변동이 된대요. 수정을 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것도 여기까지 정리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자료 여기까지는 준비를 제가 미리 해놨었거든요. 근데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분 말씀을 듣고 추가된 거. 요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지금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거 잠깐 옮겨야겠네. 참고사항. 부석서 뒤에 참고가 또 있어요. 부석서 뒤도 참고인데 거기에 참고가 또 있어. 기호 소재의 바깥 둘레 및 측면 흔들림의 허용값. 이렇게 하고 요 밑에 이제 용어 정의가 되는데 기호 소재라 함은 기호의 이를 깎기 이전, 그러니까 이만 깎기 전에 나머지 형상을 다 완성한 상태를 얘기를 한대요. 이를 깎기 전에 기계 가공을 끝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 위에 설명에서 기호 소재의 바깥 둘레 및 측면 공작이라고 돼 있네요. 공차인데 공차의 측면을 공작이구나. 공작이 맞구나. 측면을 공작의 기준면으로. 공작의 기준면은 뭐냐면 가공의 기준면으로 삼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빨을 가공하기 위해서 어딘가 딱 기준면을 딱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외경과 그 측면을 한쪽 측면을 딱 기준으로 잡겠다라고 한다면 소재의 바깥 둘레 흔들림 허용값과 그 다음에 측면에 대한 이제 흔들림 허용값이 이제 요 표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맞춰져야 된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가공을 하라는, 이빨을 가공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된 게 가공의 기준면에 대한 기준이다. 왜냐면 그 기준면 자체, 가공의 기준면 자체가 틀어지면 그 이후 가공들은 틀어진 걸 기준으로 다 작성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아야 된다. 왜냐면 그레이드 0급에서 8급까지라는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레이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기준들이 다 일률적으로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밀한 수준에서. 이게 이제 이걸 하나의 제품, 완제품, 기어의 하나의 완제품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등급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이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수정돼. 나도 잘못됐어. 이게 수정돼야 돼. 결국 여기 기입하는 거는 이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바깥 둘레.
바깥둘레 흔들림 허용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급에서 이제 8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지름. 요 바깥지름이에요. 바깥지름. 바깥지름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치원의 지름이 아니에요. 바깥지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0이잖아요. 그러면 80이면 쭉쭉쭉쭉 와가지고 50초가 100이야. 그쵸? 그러면 이게 되네요. 여기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여기서 그리고 4급을 봐야죠. 우리가 4급. 여기서. 아, 왜 자꾸 잘못 누르냐? 여기서 봐야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죠. 20.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가 된다? 20. 20이라는 건 마찬가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니까 이제 0.02. 이것 값하고 다르죠. 이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측면에 대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급수가 이제 표 여기에 나와 있어요. 4급이냐 몇 급이냐. 그래서 얘는 급별로 표가 따로 있습니다. 급별로 표가 따로 있어요. 1급, 0급 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자리에 정리해 놓은 건 우리는 4급을 쓴다고 했으니까 4급만 정리해 놨어요. 4급. 그리고 얘는 뭐를 기준으로? 피치원 지름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고 피치원 지름은 이제 여기 정리돼 있고 여기 이렇게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뭘 보냐면 치폭. 네, 폭하고 관련이 있어요. 폭. 좌우폭이 얼마가 되느냐. 요거. 치폭.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정한다. 그럼 이제 치폭 얼마냐? 21이다. 그러면 12초가 그렇죠? 25이야. 요렇게 요 사이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건 4급이니까 급은 볼 필요 없겠죠. 그 다음 피치원의 지름이 76이다. 그렇죠? 그러면 76이면 50에서 100이야. 여기다. 아이고, 자꾸 잘못 눌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결과값은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0.026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고쳐야겠네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만 하고, 요 반대쪽은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선생님, 대충 짐작을 하고 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저도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죠. 예, 어떤 대답이 나올지 짐작은 하지만, 그게 제 개인적인 짐작일 뿐이지, 제가 가공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짐작일 뿐이지, 확답이 아니어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전 짐작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쉬고 웃으시면서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을 그분이 제 생각을 정확하게 읽으신 건지 반문을 하기 위해서 그쵸? 가공의 기준은 한쪽 면이 되지 양쪽 면이 되지 않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쵸? 가공의 기준이 한쪽 면이 되지 양쪽 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뭐예요? 얘는 진짜 네. 그냥 여기 단에 닿는 다른 이제 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랑 직각관계 때문에 걔랑 딱 맞는 즉 이 중심축의 직각관계에 의해서 순수하게 정의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가공 기준면도 얘하고 축하고 직각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고 이 직각이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준 잡히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대쪽은 요것처럼 평행도를 기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건 완전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값을 반대쪽에다가 적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이 완전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제도법상에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에서는 완전 대칭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를
기입 안 해버리는 수도 있다. 그냥 대칭이니까 똑같이 봐라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선생님이 여기 V벨트 풀리 한 거랑 똑같이 보실 수도 있다. 이건 대칭인데 그냥 한쪽만 이렇게 기입을 하고 제가 끝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측면 대칭, 아니, 측면, 저는 요거 측면에 기형 잘 안 넣을게요.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 얘는 얘하고 다른 거니까. 아예 안 넣겠습니다. 요런 게 있다. 혹시 모르죠. 나중에 가서 이것도 이제 V벨트 풀리 전문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분한테 제가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 최선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바깥, 가공 소재, 즉, 가공 기준, 외경 기준에 대한, 이제, 기어의 그레이드에 대한 값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측면은, 기어 가공할 때 측면에 이제 가공 기준에 대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시험에서 아쉬운 거는, 만약에 이걸 진짜 기입을 하는 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표와 이 표는 제공이 돼야 됩니다. 공단 규격표에 이 표하고 이 표는 무조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바란다고 하시면. 그러니까는 조금 시험 자체가 그분도 말씀했지만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국가자격 시험 자체가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 우리 도면이라는 거는 이제 기구 설계자의 기준이 있고, 가공 작업자의 기준이 있고, 측정 작업자의 기준, 이렇게 뭐 다양하게, 그거 외에도 분야별로의 기준이 다양하게 있는데, 자, 그거를 다 통합할 수 없다라고 하면,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즉, 얘 같은, 그분이 말씀하신 거, 이거는 기어를 가공하는 작업자만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시험에 정답으로 채택을 한다? 그러면 기준이 모호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일반 교재에 있는 답이랑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정말 어이없어 했던 거는 이제 버젓이 KS 규격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뭐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기입을 하는 거 보고 저게 답으로 진짜 정답으로 채점이 되는 건가요? 하고 그분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험을 안 봤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운영되는 시험이라면 뭐 그 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뭐 그게 정답으로 채택돼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원주 흔들림 딱 적힌 거 보고 저 부분에 굳이 저기 흔들림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서 저 기어공차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막 그 말 저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분들 영상도 몇 개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하면서 보여드렸더니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그나마 기구적 입장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기구 설계자이시다 보니 이제 전문적인 가공 작업자라든가 그런 것들의 생각 그리고 이제 이 부품을 기구에 있는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제품으로 보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케이스 규격을 보실 때는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음부터 보실 때는 좀 무시하지 않고 꼼꼼히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제가 잘못된 얘기를 너무 강조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고요. 쪽팔릴 건 쪽팔린 거고요. 쪽팔린 건 쪽팔림을 당해야죠. 예, 좀 당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했던 말은 잊어주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요 외경에 대한 흔들림이고요. 이거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 있어요. 케이스 규격에 있지만 단지 우리가 시험 때는 참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는 그냥 다른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IT 공차 시험 때는 IT 공차 기준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80파이 IT 5급이다. 그걸로 보셔서 작성하셔도 되는데 단 한 가지만 주의합시다. 이걸 일직선으로 잊지 마세요. 실수선하고 일직선으로 이것처럼 이러진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아니에요.
그것밖에 하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이럴 수 있어요. 값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건 맞는데 이건 아닙니다. 저기는 무조건 오른들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닙니다. 일직선으로 때리면 안 돼요. 네. 때리면 안 되고 트세요. 트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권장하는 게 양쪽을 다 기입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한쪽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이거 가지고 감점하시면 안 돼요.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형상이 한쪽만 해도 인정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해결 안 된 거.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네. 왜 여기 값이 더 작으냐? 그분도 잘 모르겠대. 왜 표면과 7기가 여기는 저는 여기 x하고 여기 y 하는데 여긴 여기 값이 더 작더라고. 해석이 표현인 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이제 발주 받을 때 거의 대부분 도면 받아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가 x고 왜냐면 마찰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제 저 표면과 7 기준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고. 마찰이 없으면 x. 이렇게 된다. 단순히 끼워 맞춤만 가지고 y라고 한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 물론 이제 끼워 맞춤 상황에서 y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근데 그 단순히 y도 아니고 여기 인벌레투브보다도 더 정밀한, 더 고운 y다. 라는 것도 자기도 이해는 안 간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분이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 만약 그분들이 이제 자기 짐작이래. 예상이 맞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도면을 작성하신 분은 여기가 데이텀이니까 데이텀면이 상당히 이제 가공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기구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데이텀이 항상 정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구적인 입장에서. 그 발생된 현상에서 이론적인 데이텀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되기 때문에 데이텀이 꼭 정밀할 필요는 없는데, 가공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면 만약에 이 축을 가공 기준면으로 삼는다면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이제 가공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축 자체가 가공 기준면이 돼요. 그러면 가공 작업자 입장에서는 저 표면이 상당히 정밀해야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가공들이 거기에 맞춰서 정밀하게 가공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X를 넣은 건 일반적인 관점, 우리가 이제 시중에 많이 도면을 작성하는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일반적으로 이제 기어 업체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저 축구봉에다가 껴지는, 얘가 간혹가다 이런 기어가 있어요. 기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축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기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Y가 되는, 그때 마찰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 고정해서 가만히 움직이는 저 기어의 축구멍에다가 굳이 Y까지 때려 넣는 데는 어는 자기도 이제 본 적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다른 입장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다른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추가적인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그걸 제가 다 들어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다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이고 제 영상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사과 영상 그때 또 사과하고 또 고칠 거예요. 어쨌든 요번에 확실히 느낀 거는 아직 저도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경험이 부족하구나, 뭐 이런 걸 느꼈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경험하고 이제 학습한 것들 최대한 여러분들께 제대로 전달해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독자님 분들 중에서도 뭐 자기가 일하면서 이건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그런 거 발견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고 대신에 이제 얘기해 주실 때는 논리적으로 이러해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냥 선생님 틀렸어요. 네, 그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한테 이 기어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이래서 이렇고 여기는 이래서 이렇고 이게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제가 그 전체적인 설명을 다 검증을 해봤을 때 맞는 얘기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죠. 네,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번 영상에서 약간 혼란을 드려서 죄송을 하고요. 결론적인 얘기는 오늘 얘기가 최종적으로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어 쪽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분 얘기가 그분 또 뭐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논리적인 근거들을 딱딱딱 대주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많이 공부가 부족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앞으로는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물론 이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핑계일 수 있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